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도발을 그만두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 체계의 내부 업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제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제재 체계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do remain committed to the sanctions regime. We call on all UN members to fulfill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exis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limit the DPRK's ability to acquire resources and technology needed to advance its threatening and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외교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Our goal, as we have said on any number of occasions,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Our intent is to engage in sustained, constructive diplomacy, including with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 정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우려를 갖고 지원 노력에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결정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전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내용을 담은 제안을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건설과 난방, 철도 관련 장비, 가전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과 민수 분야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유엔 외교 소식통이 지난 1일 BOA에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랜섬웨어 대응에 나서면서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 등 전 세계의 위협인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의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은 북한이 약 13억 달러어치의 가상화폐 등을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금융기관을 비롯해 전 세계의 위협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백악관이 지난 2일 한국 등 35개국과 랜섬웨어 대응회의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최근 사이버 위협을 평가해달라는 BOA의 문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을 위협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중대한 사이버 위협을 야기하고 사이버 간첩 활동에 대한 위협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단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네트워크 방어자, 일반 대중이 경각심을 유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의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은 사이버 공격을 통한 북한의 불법 금융범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4일 블록업체와 가상화폐 전문기업인 채널리시스가 주최한 행사의 화상연설에서 랜섬웨어와 가상화폐를 통한 돈 세탁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13억 달러어치 이상의 가상화폐 등을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ere the North Korean actors who stole or extorted more than $1.3 billion in fiat and cryptocurrency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U.S. companies.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어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금융 부문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만 범죄에 악용되는 양면성이 있다며 재무부와 관련 업계의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9월 랜섬웨어 피해자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랜섬웨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주의보에서 2017년 150개국 30만 대 컴퓨터를 감염시켜 역대 최악의 랜섬웨어 사건으로 기록된 워너크라이 2.0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이들의 하위 조직인 블루노로프와 안다리엘 등 3곳이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랜섬웨어 관련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거나 후원 또는 재원과 물질, 기술을 지원하는 인물 등을 제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인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 등 3명에 대한 미국 검찰의 기소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을 주요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며 적극 대응하면서 특히 정부와 관련 민간 분야와의 협력, 그리고 주요 동맹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은 내년에도 전 세계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활동할 것이며 특히 정권의 부족한 재정과 국력을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 역량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는 최근 발표한 2022 사이버 보안 예측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사이버상에서 해킹을 벌이고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을 대표적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우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 할 것이라면서 정권의 부족한 재정과 또 뒤떨어지는 국력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역량을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보 사이버 관련 기관들이 핵 개발과 정권 보호를 위한 자금과 정보 탈출을 위해 김정은 정권 지원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 수위는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꼽히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중국 당국과 협력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북한 내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은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가정연구협회의 에리엘 델 터코 부국장은 1일 국제문제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중국과 북한 당국이 협력해 조직적으로 북한 국적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 터코 부국장은 특히 북한 정부의 목표는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적해 체포하면서 중국 당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 퓨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고서 신앙 박해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 25건이 기록돼 있다면서 중국 당국자들이 탈북민들을 신문 조사해 그들의 대답을 기록한 뒤 북한 요원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델 터코 부국장은 3일 VOA에 북한으로 송환된 기독교인들이 어떤 처우를 받는지 중국 정부는 알고 있는데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면서 중국 당국의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We're hearing reports that they're beaten with fists, with steel rods, with other items, enduring positional torture. One testimony noted that a Christian who was caught praying, they were beaten by North Korean authorities every single day for 20 days in a row just for being caught praying. I mean, this is something that the global Christian community should be really concerned about, and I think is really concerned about that. 델 터코 부국장은 또 북한의 기독교 탄압 실태는 세계 최악 중 최악이라며 북한이 기독교의 뿌리를 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it's the worst because the North Korean regime is actively trying to eradicate Christianity. That's why it's worse. It's not just a government that restricts religious belief or restricts churches. It's that they're actually hunting for people who are affiliated with Christianity, and that's just tragic. 이런 가운데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 USA의 에이미 램 대변인은 3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인해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북한 내 기독교인들이 예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램 대변인은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식량과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떠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통제가 강화돼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시가 높아졌다면서 북한 내 기독교인들이 발각돼 노동교화소 등으로 보내질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감시를 위해 호위함을 파견했습니다. 독일 해군 프리깃 호위함인 바이에른호는 4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일본 도쿄 입항 소식과 함께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연합훈련과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에른호가 11월 중순부터 동중국해와 일본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패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이 같은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해군의 호위함 파견에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캐나다와 프랑스군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일본에 초계기를 파견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호주가 3,600톤급 호위함을 또 지난 4일에는 뉴질랜드가 초계기를 잇따라 파견하는 등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 감시를 위한 각국의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연합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준비된 연합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5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개최된 한미연합군 사령부 창설 43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위대한 이 나라를 위협하는 그 어떤 적도 억제하고 방어하며 필요시 경멸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기념식 연설을 통해 한미양국이 앞으로도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 발전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동맹의 심장으로 평가받는 한미연합사는 1977년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2사단 철수 선언 등을 계기로 이듬해 11월 7일 창설됐으며 지난 2019년 양국 합의에 따라 현재 용산에 있는 연합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